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팔이 가늘어졌지? 하고 놀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단을 오르다가 예전보다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30년간 노인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호소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수록 힘이 없어져요. 근육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단백질 섭취의 함정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소고기보다 3배 효과적이면서도 훨씬 저렴한 근육 보존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70대에도 20대처럼 활기찬 근육을 유지하는 비밀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40세부터 매년 1%씩 근육을 잃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70세가 되면 30세 때와 비교해 무려 40% 가까운 근육이 사라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민자님, 72세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등산도 즐기시고 텃밭 일도 하시며 정말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화장실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이분의 근육량은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30%나 적었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심각할 정도로 줄어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고기도 잘 먹고 운동도 꾸준히 했는데 왜 이럴까요? 이분의 질문에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셨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있었던 거죠. 근육이 줄어드는 게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쉬워지죠. 그리고 혈당 조절 능력도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근육량이 10% 줄어들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23%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근육량이 부족하면 넘어졌을 때 골절 위험이 5배나 높아집니다. 더 심각한 건 근육이 줄어들면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뇌의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육을 늘리려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소고기를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여기시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도 동물성 단백질이 완전 단백질이니까 고기를 먹어라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40대부터는 근육 관리를 위해 의식적으로 소고기를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68세 때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80mg/dl까지 올라갔고 LDL 콜레스테롤도 180mg/dl를 넘었어요. 혈압도 수축기 혈압이 150ml Hg, 이완기 혈압이 95ml Hg로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소고기를 열심히 먹었는데도 근육량 증가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체성분 검사를 해보니까 근육량이 거의 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최신 연구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첫째, 소고기의 소화 흡수율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소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의 90% 이상을 흡수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부터는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해서 흡수율이 70% 정도로 떨어집니다. 둘째, 포화지방 문제입니다. 소고기 100g에는 약 8에서 12g의 포화지방이 들어있어요. 이게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염증이 증가하면 오히려 근육 합성을 방해하는 악순환이 일어나죠. 셋째, 아미노산 불균형 문제입니다. 소고기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과도하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높여서 혈관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가격 문제도 있죠. 요즘 소고기 가격이 워낙 비싸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도 근육이 늘지 않는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를 발견했습니다. 2019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습니다. 한 그룹은 동물성 단백질을 주로 섭취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식물성 단백질을 주로 섭취하게 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식물성 단백질 그룹이 근육량 증가율에서 1.8배 더 좋은 결과를 보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혈액 검사 수치도 훨씬 개선됐고 염증 수치도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69세부터 식사 패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소고기를 줄이고 대신 두부와 콩류를 늘렸어요. 제가 주로 먹는 식물성 단백질은 이렇습니다. 첫째, 두부입니다. 두부 100g에는 약 8에서 10g의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두부의 가장 큰 장점은 소화 흡수율이 95%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소고기보다 훨씬 높아요. 둘째, 콩류입니다. 특히 병아리콩, 렌틸콩, 검은콩이 좋습니다. 이들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게 근육 합성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셋째, 퀴노아입니다. 완전 단백질이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혈당 지수도 낮아서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꾼 후 1년 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체성분 검사 결과 근육량이 3.2kg 증가했어요. 69세 나이에 근육량이 늘었다는 게 의학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은 220mg/dl로 60mg/dl나 떨어졌고 혈압도 수축기 혈압은 130, 이완기 혈압은 80으로 정상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체력의 변화가 극명했어요. 예전에는 계단 3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는데 지금은 5층도 거뜬합니다. 골프를 쳐도 18홀을 다 돌 수 있고 등산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경험한 변화에 확신을 갖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환자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님, 74세 남성분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고 근육량 부족으로 자주 넘어지셔서 가족들이 걱정하고 계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 이분의 체중은 65kg이었는데 근육량이 24kg밖에 안 됐어요. 정상 범위보다 20% 이상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식단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루 단백질 목표량을 65g로 설정하고 이 중 70%를 식물성 단백질로 채우도록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드시도록 했습니다. 아침 두부 반 모약 150g와 검은 콩 30g을 넣은 콩밥, 점심 렌틸콩 샐러드와 키노아 밥, 저녁 된장찌개에 두부 추가, 병아리콩 반찬. 3개월 후 이분이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걸음걸이도 훨씬 안정적이 됐어요. 체성분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근육량이 24kg에서 26.8kg로 2.8kg이나 증가했어요. 체지방은 오히려 1.5kg 감소했고요. 선생님, 이게 정말 식단만 바꾼 효과인가요? 믿어지지 않네요. 이분의 혈액 검사 수치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7.1%로 떨어졌고 콜레스테롤도 250mg/데시리터에서 195mg/데시리터로 내려갔어요. 무엇보다 이분이 가장 기뻐하신 건 계단을 혼자 올라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의 부축을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2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다른 환자분도 있습니다. 이미자님, 67세 여성분인데요. 이분은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을 동시에 앓고 계셨어요. 이분에게도 같은 방법을 적용했더니 6개월 만에 골밀도가 10% 향상됐고 근육량도 3.1kg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울감도 많이 개선됐다는 거예요. 선생님, 몸이 튼튼해지니까 마음도 밝아지네요. 이제 손자들과 놀아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왜 식물성 단백질이 더 효과적일까요?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미노산 조성의 차이입니다. 콩류에는 류신, 이소류신, 발린이라는 분지세 아미노산이 풍부해요. 특히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 자극하는 핵심 아미노산입니다. 두부 100g에는 류신이 약 650mg 들어있는데 이는 소고기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에요. 둘째, 소화 흡수율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효소 활성도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소화가 어려워져요. 반면 두부는 이미 발효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이 부분적으로 분해된 상태라 흡수가 훨씬 쉽습니다. 셋째, 염증 반응의 차이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염증 수치인 CRP가 증가합니다. 염증은 근육 분해를 촉진하고 합성을 방해해요.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장내 미생물의 차이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이 근육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콩류를 먹으면 유익한 장내 미생물이 늘어나고 이들이 생산하는 단세지방산이 근육 염증을 줄이고 단백질 합성을 돕습니다. 다섯째, 마이오스타틴 억제 효과입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마이오스타틴이라는 근육 성장, 억제 호르몬의 작용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소플라본이 이를 완화시켜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단백질 필요량 계산법입니다. 체중 1kg당 1.2에서 1.6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60kg 성인이라면 하루 72에서 96g 정도입니다. 이를 세끼로 나누면 끼니당 24에서 32g 정도죠. 저의 하루 식단을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아침 두부찌개 두부 150g, 단백질 12g, 검은 콩밥 한 공기 검은 콩 30g 포함, 단백질 10g, 아몬드 10개 단백질 3g, 총 25g. 점심 렌틸콩 샐러드 렌틸콩 50g, 단백질 12g, 키노아밥 한 공기 키노아 80g, 단백질 10g, 호두 5개 단백질 3g,
총 25g. 저녁 된장찌개 두부 100g 추가, 단백질 8g. 병아리 콩조림 병아리 콩 40g, 단백질 8g. 현미밥 한 공기 단백질 5g. 김새장 단백질 2g. 총 23g. 간식 두유 1컵 단백질 8g. 호박씨 1스푼 단백질 3g. 총 11g. 하루 총합 84g. 조리법 팁 알려드릴게요. 1. 두부는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부침, 조림, 찌개, 샐러드 토핑 등. 냉동 두부를 활용하면 식감이 더 쫄깃해져요. 2. 콩류는 미리 불려두세요. 하루 전날 밤에 불려놓으면 조리 시간이 단축됩니다. 한 번에 많이 삶아서 냉동 보관하면 편해요. 3. 퀴노아는 밥과 함께 지으세요. 현미 퀴노아를 7:3 비율로 섞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제가 이 방법을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 봤어요. 식물성 단백질만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부, 퀴노아, 렌틸콩 등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 완전 단백질이에요. 특히 여러 종류의 콩류를 함께 먹으면 아미노산 조성이 더욱 완벽해집니다. 맛이 없고 질릴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하면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부를 굽거나 튀기면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나고 콩류는 카레나 스튜에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소화가 안 될까 걱정돼요. 오히려 식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다만 처음에는 섬유질 때문에 가스가 찰 수 있으니 천천히 양을 늘려가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나요? 전혀요. 오히려 훨씬 경제적입니다. 소고기 100g이 5,000원에서 8,000원인데 같은 단백질량을 두부로 채우면 1,000원에서 1,500원이면 충분해요. 운동을 안 해도 효과가 있나요? 식단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쿼트, 플랭크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제가 3년간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들을 공유 드릴게요. 1단계 점진적 전환. 갑자기 식단을 바꾸면 소화기관이 적응하기 어려워요. 첫 주에는 하루 한 끼만 바꿔보세요. 저는 아침부터 시작했어요. 2단계 다양성 확보. 같은 두부만 계속 먹으면 질려요. 순두부, 연두부, 단단한 두부를 번갈아가며 드시고 콩류도 검은 콩, 병아리 콩, 렌틸 콩을 다양하게 섭취하세요. 3단계 맛 개선. 식물성 단백질의 가장 큰 단점은 맛이 단조롭다는 것이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두부는 소금물에 5분간 담갔다가 요리하면 간이 잘 배어요. 콩류에는 월계수 잎이나 로즈마리를 넣고 삶으면 누린내가 없어져요. 튀김옷을 입혀 바삭하게 튀기면 소고기 못지않은 식감을 낼 수 있어요. 4단계 영양 균형.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신경 써야 해요. 비타민 B12는 영양제로 보충하고 철분은 시금치나 견과류로, 오메가3는 들기름이나 호두로 채워주세요.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1.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은 콩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2. 통풍이 있으신 분은 렌틸 콩보다는 두부 위주로 드세요. 3.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면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이 식단을 3년간 유지한 결과 단순히 근육량만 늘어난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이 크게 개선됐어요. 제 개인 경험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2020년 하버드 의대 연구. 65세 이상 노인 2,400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많은 그룹에서 근감소증 발생률이 46% 낮았습니다. 특히 콩류 단백질을 하루 20g 이상 섭취한 그룹은 근력 저하 속도가 32% 느려졌어요. 2021년 일본 도쿄대학 연구. 75세 이상 고령자 1,8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두부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그룹의 낙상 위험이 38% 낮았습니다. 혈중 아미노산 농도 분석 결과 류신과 이소류신 수치가 유의미하게 높았어요. 2019년 캐나다 맥길 대학 메타 분석. 전 세계 32개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근육 단백질 합성률을 동물성 단백질 대비 1.23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1.41배까지 차이가 났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가 필요하시면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